나 임신했어 돌아오지 마응 내 말 안 들었니 나 조지의 아이를 임신했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줄리아 네 잘못이야 엄마를 모시고 간다는 핑계로 남편을 방치한 건 너 때문이야 침대 이제 거기 누워 메디슨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전혀 화나지 않았고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문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반응이 정말 기쁩니다. 조지와 메디슨은 어이가 없어 줄리아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람 피우고 나한테 화났지? 처음엔 놀랐지만 별로 화난 것도 아니고 이미 집이라고 부를 새 집이 생겼어 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생겼어 무슨 소리야 그래 난 이미 갈 곳이 있으니 떠날 수 있어 메디슨에게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조지 나는 이것을 중얼거렸고 나중에 엄청난 재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43세 줄리아입니다. 나는 메디슨이라는 어린 시절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다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둘 다 반항하게 되어 갱단 같은 관계가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20대였죠. 어려서부터 공부하기 싫은 걸 보완하기 위해 일하면서 자격증을 따는 등 자신을 연마하는 일에 몰두한 반면 메디슨은 30대가 되어서야 진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40대를 넘기면서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으로 20대, 30대를 보내던 미혼 메디슨과 달리 미혼모 밑에서 자란 나는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남자는 많았는데 또래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상사에게 좋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 상사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내 또래에 가까운 미혼 남성의 이름은 조지입니다. 조지는 나보다 2살 위이고 건설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지하고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조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처럼 그도 자신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결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우리는 공통점이 많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만에 계속 데이트를 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메디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줄리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결혼하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세요. 메디슨이 나 때문에 행복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에 꼭 와야 해요. 메디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으니 기대하고 있어요. 왼쪽은 내일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지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신나고 설렜지만 나중에 이 기쁨이 다음날 아침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지의 집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초대한 적이 없어요. 조지네 집은 산기슭에 있는 집에서 꽤 먼 것 같아요. 차가 있어서 주소를 물어보고 바로 갈까 하다가 숙소를 찾기 힘들어서 조지가 마중 나와 줬어요. 운전 조지가 좀 수줍게 말했어. 글쎄 꽤 시골이라 놀랄지도 몰라. 아니 난 시골이라면 번화한 곳보다 조용한 환경을 더 좋아해. 어쩌면 고요한지도 정말 기대돼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조지는 마치 자기처럼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너무 큰 기대는 바라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 생각만 해도 즐거웠고 차는 이웃에 진입한 후 1시간 넘게 운전했다. 카운티 나는 희미한 불이 켜진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목가적인 시골과는 거리가 멀었고 소름 끼치는 버려진 광경처럼 느껴지는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집입니다. 나는 쓰레기 더미로 둘러싸인 차고로 인도되었습니다. 눈앞에 100년은 넘은 것 같은 낡은 집이 서 있었다. 이게 내 집이야. 그래 이게 내 집이야. 조금 낡았지만 잘 지어진 집이야. 입으로 서서 아가페가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는 현장. 크지만 건물은 작은 목조 방갈로였습니다. 결혼하고 이사 갈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조지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 집이니까 편하게 만드세요. 실례합니다. 결혼한 뒤 이 집에서 영원히 살다 기절할 것 같아 조지에게 우리 여기서 살 거냐고 물었어요. 직장에서 차로 거의 2시간 거리인데 줄리아는 결혼하고 나면 그냥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내 수입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나는 조지의 예상치 못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경력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스스로 결정하겠습니까? 눌렀을 때 나랑 의논하지 말고 그만둬야지. 조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자가 수입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상식 아닌가? 우리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말도 없이 멍하니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구식의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곳은 내 직장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도 멀지만 나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이사를 하고 있다. 멀리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 의논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멍해지고 말을 찾을 수 없었고 이 집은 튼튼한 구조의 낡은 집인데도 벽이 일부 무너지고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걸어가는 화장실과 화장실은 낡았고 아이가 있으면 불편할 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불안한 표정을 보며 조지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된 집에는 매력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지에게 너무 더워지기 전에 나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오늘 밤은 너무 멀기 때문에 오늘 밤은 여기 있어야 해요. 조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그날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지의 집에 살기로 동의했지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침대에 누웠어요. 항상 이랬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저축도 있고 물론 조지도 새 집을 지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쉬는 날에 조지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조지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와 함께 새 집을 구했지만 그는 이미 집이 있는데 이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는 이미 자신의 집에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기적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출근의 편리함이나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 사는 것에 신경 쓰느라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조지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고 건설회사 오너라는 그의 신분을 생각하면 예정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어페어 물론 메디슨도 참석했고 메디슨은 화려한 모습으로 현장에 섰고 발랄한 남성들이 주목을 받으며 현장에 섰고 심지어 신랑 조지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이 내 친구냐고 묻기도 했다. 나는 신부인데 메디슨에게 왠지 질투심이 들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다. 조지는 익숙한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했다. 나는 마지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 집중했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희 어머니가 일반 환자이셨던 병원에 따르면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급히 병원에 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줄리아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의사에게 물어보니 상태가 심각해 장기 병원 입원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고 짐을 싸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지에게 처음에는 어머니와 한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조지는 엄마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픈 엄마를 모시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듯한 그의 반응에 깜짝 놀랐는데 조지는 내 표정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왜 틀린 말을 한 걸까? 아니 별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조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이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빨리 병원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상태는 그대로이고 어머니는 여전히 내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조지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에 눈살을 찌푸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여전히 원한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소한 어머니가 어머니 위에 누워 계십니다. 침대는 나를 걱정하며 쳐다봤다. 줄리아는 조지야 알았어. 내 걱정은 하지마. 어쩌면 그 사람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엄마 난 가끔 집에 가곤 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첫 달에 나는 실제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조지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청소와 세탁과 같은 집안일을 마친 후에도 나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병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결국 조지가 집안일도 혼자 하고 밤에 엄마가 잠든 사이에 집에 있을 필요도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누워있곤 했는데 이런 고민의 시간이 몇 달이 지나도 정말 괜찮을까라는 고민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보니 메디슨이 걸려온 전화야. 안녕 줄리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메디슨에게 전화해보기로 했어. 정말 오랜만이야. 메디슨 목소리는 어떻게 들었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내 마음은 뛸 듯이 기뻤지만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약간 머뭇거림을 느꼈다. 아응, 난 잘 지내고 있어. 어쩐지 분위기가 긴장된 것 같아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니 메디슨이 말을 시작했다. 대화야. 다음엔 언제 돌아오니? 실례합니다. 메디슨에게 제가 현재 어머니를 돌보느라 집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의아해했지만 나중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메디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뭔가 필요해서 메디슨에게 전화했습니까? 아니, 특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뒤에서 일하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메디슨은 라고 외치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 목소리 혹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귀가를 중단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안 좋은 예감이 스며들어 집에 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마치고 일요일이라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차로 도착했을 때 조지가 집에 있을 텐데 내 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새빨간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는 낯익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입구에 멋진 하이힐이 보였다. 내 예감이 맞았나봐. 조지, 너 여기 있니? 입구에서 소리치자 조지가 눈을 크게 뜨고 나타났다. 줄리아, 갑자기 왜 돌아왔니? 적어도 돌아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십시오. 왜 이 신발과 차고에 있는 차는 메디슨이 아닌가요? 예, 메디슨은 방금 조지에게 들렀다가 상황을 순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당황한 후 메디슨이 입고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캐주얼 드레스는 나오지 않는다. 조지가 메디슨에게 말했는데 그녀는 태연해 보였다. 왜 몰래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 우리는 결국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렇지. 메디슨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반항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내 앞에 대담하게 서 있었다. 메디슨은 평소에 그래서 스타일리시한 그녀는 마치 인부복처럼 발목을 덮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디슨이 제가 임신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로 돌아오지 마세요. 제 말을 못 들었나요? 조지와 제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메디슨이 반항적으로 서서 이 폭탄을 떨어뜨렸을 리가 없어. 조지가 옆에서 깊이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조지는 좀 더 차분하고 차분한 대화를 원했을지도 모르지. 그건 내 잘못이야. 줄리아, 넌 엄마를 따라간다는 핑계로 내 남편을 무시한 거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메디슨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메디슨은 그 태도가 어쩐지 삐죽삐죽 말했어요. 당신은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오래된 집도 넓은 땅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참견하기 힘든 이유도 없고 조지는 친절하고 돈이 많아서 완벽해. 조지는 아마도 메디슨의 말에 인정을 받은 것 같다. 결혼식에서 메디슨을 봤을 때 갑자기 그의 태도가 어색함에서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첫눈에 반해서 너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어. 메디슨과 내가 정확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이 집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조지는 손님 목록에서 내 연락처를 찾아보고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집으로 오길 원했다고. 나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필요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어. 메디슨이 자랑했어. 알겠어. 내가 무관심하게 대답했구나. 넌 단지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뿐이야. 속이 끓어오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조지의 아이를 안고 있으니 그러지 마. 여기로 돌아와. 메디슨이 웃으며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너무 기뻐서 조지와 메디슨은 말문이 막혔어요. 줄리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 사건에 대해 화난 거 아니죠?
처음에는 놀랐지만 벌써 별로 화나지 않았어요. 새 집에 살게 되다 새 집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조지가 어리둥절해 보여서 사실 설명했어요. 결혼한 이후로 새 집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 아이가 있으면 실용적이지 않아요. 이 근처에는 학교가 없어요. 메디슨은 미래의 아이에 대해 생각할 때 학교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 말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서 부동산을 조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했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조지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메디슨을 임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여전히 함께 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메디슨에게를 선택했고 그녀와 함께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먼 사립학교에 보내고 매일 운전할 여유가 있습니다. 조지는 동의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메디슨에겐 나의 차분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줄리에게 당신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조지와 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중병에 걸린 제 어머니를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조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일에 대해 정말 화가 나지 않나요? 조지는 여전히 자신이 보호받는 양육의 진정한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조지와 나는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장벽이 없는 집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병원과 가까워서 필요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지는 그 집에서 메디슨과 함께 새로운 나무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메디슨의 배가 점차 커지고 있었지만 배는 없었습니다. 근처 병원이라 건강검진 때마다 1시간 넘게 운전해야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 후 조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우리가 왜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삼촌이 오셨나요? 예, 그는 그랬나요? 이 사실을 알고 비밀로 유지하셨나요? 그가 언급한 삼촌은 그의 아버지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그 집이 삼촌 소유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조지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조지의 친척들을 방문했을 때 조지의 아버지, 장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집의 소유권을 그의 형인 삼촌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조각 미안해요. 집이 팔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가서 메디슨을 임신시켰어요. 나머지는 당신 둘에게 맡길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당신이죠?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지. 그렇지야 뭐. 그건 조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사장 자리에서 강등됐다고. 삼촌이 직원들이 그러겠다고 해서 믿을 수 없으니 따라오지 마세요.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월급이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대답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조지 메디슨 삼촌이 화났어요. 우리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고 넓은 맨션을 짓고 싶었는데 집을 비워야 하고 내 월급도 삭감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어젯밤부터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지는 거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다. 메디슨이 조지와 돈 때문에 데이트를 시작한 게 분명했어요. 그건 제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당신이 직접 알아내야 할 겁니다. 잠깐만요. 조지가 저한테 연락을 끊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어요. 메디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알면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그녀를 무시하면 그녀가 계속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디슨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렌트야, 이거 어떡할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줄리아. 난 내가 예상한 대로 부자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메디슨은 예상 가능한 불만으로 맹렬히 비난했어. 뭐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지는 당신에게 친절한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실직한 것처럼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조용히 있었죠. 당신이 이상적인 삶을 가질 수 없었다면, 내가 일찍 말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너무 비겁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할 테니 왼쪽 오른쪽을 했으면 좋겠어. 메디슨은 내가 진실을 반박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되든 이제 가족이 생길 테니 굳건히 서야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빨리 전화를 다시 끊었다고 말한 후에 나는 조지를 잃은 것에 대해 어떤 분노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지를 떠나도록 강요받은 남자들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디슨의 부모는 딸이 결혼한 것에 대해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를 떠난 남자 그들은 몇 년 후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조지와 메디슨은 발가락에 아이를 안고 내 집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나를 시내에서 발견했고 내가 사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들이 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했다. 줄리아, 거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아이의 유치원 입학 시험을 위해 근처에 있었고 거만하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메디슨이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화려한 화장과 패션을 하고 계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댓글을 피하기 위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어떻게 됐나요? 메디슨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서 어쨌든 물어봤습니다. 하하, 이거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다는 걸 자랑하러 온 게 분명하더군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어. 우리는 이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족과 가정을 갖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조지야, 예 물론이죠. 조지가 마침내 메디슨 뒤에서 말했어요. 정말 메디슨과 꼭 닮은 그들의 아들이 확연한 이목구비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당당한 태도까지 물려받은 듯한 화끈한 표정. 그리고 여기 최고의 유치원은 주치원이 싱글인 걸 모르실 거예요. 맞죠? 바로 옆에 있는 올리버 유치원이에요. 메디슨이 멸시하는 말을 해서 누가 나 싱글이라고 빨리 반박했어요. 조지와 재혼했고 메디슨은 내 계시를 보고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곳이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당신 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순간 남편과 함께 여기 살고 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가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들어오세요. 데이비드가 조지와 메디슨 둘 다 깜짝 놀라며 외치는 것을 보고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아, 당신은 저번에 인터뷰하러 왔던 리암의 부모님이군요. 당신이 면접관이셨군요.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올리버 유치원 교장 데이비드 올리버입니다. 당신, 나는 줄리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훈모가 알러버 유치원의 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제 아내는 항상 높이 평가합니다. 조지와 메디슨에겐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장은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리버 유치원의 교장과 결혼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명문사립 유치원 어떻게 만났나. 메디슨이 날 욕했지만 난 예전부터 노력해서 변했지. 그 사람한테 얕잡힐 정도는 아니었어. 이제 일로 만났어. 우리 회사가 유치원 리모델링 계약을 했었지. 사실이야. 그녀의 일에 대한 헌신에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렇게 우리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모는 수줍게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전 남편 조지와 저의 최고였던 그의 아내 메디슨입니다. 친구가 조지를 데려갔어. 야,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린지. 자기 아이가 곧 입학할 유치원 원장 앞에 서 있는 아이 앞에서 조지와 메디슨이 눈에 띄게 당황하고 있었고 당황스럽네요. 이미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명문사립 유치원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메디슨은 데이비드에게 이게 우리 아이의 입학이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데이비드는 엄숙한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기울였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유치원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전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지와 메디슨은 안도한 것 같았지만 유치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와 메디슨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유치원이 부모들 사이에 강력한 공동체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부정적인 소문이 힌트라도 빠르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메디슨이 교장 부인에게서 남편을 훔쳤다는 소문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조지와 메디슨에겐 빠르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들의 자녀 광현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매일 울며 유치원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치원을 그만둬야 했고 가족은 나중에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지훈모는 다른 유치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장 한 소식 조지의 가족이 광현율 공립유치원으로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같은 소문이 퍼져 지역 입지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조지와 메디슨에겐 광현유를 떠났습니다. 최근 메디슨에게의 부모가 유치원 하차 픽업 및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고 유치원 행사도 다녔고 리암이 문제없이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관대했던 메디슨의 부모도 그녀가 리암을 그의 보호자로 키우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나는 리암이 걱정되었지만 데이비드에게서 이 말을 듣고 느꼈다. 얼마 후 메디슨의 부모님이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메디슨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녀는 메디슨이 집에 돌아왔는지 정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 조지에 따르면 메디슨이 집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고 메디슨만 집으로 돌아왔지만 리암은 그녀를 엄마로 여기지 않고 집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을 낳고 첫 아이를 지역 병원에서 출산하고 많은 엄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친구를 잃었지만 이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엄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훈모는 육아 휴직을 받았고 훌륭한 실무 아빠였습니다. 엄마로서 씩씩하게 살겠다고 다짐해